간단하고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이 다른 것들도 다 깨닫게 되는데, 제가 천연치료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든지 천연치료는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한 주제 한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들으셨고 오늘 또 내일 들어보시면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저녁에는 한 번 들으면 평생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천연치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면서 천연치료의 목표는 인간 회복입니다. 그리고 인간 회복을 위해서 이 천연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자연치료제가 있고 자연치유력이 있습니다. 자연치료제는 뉴스타트라고 하는 두 문자어로 8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 몸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자연치유력은 힐링 파워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회복 능력입니다. 이 자연치유력은 식물, 동물, 사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자연치유력이 있는데, 이거를 자생력이라고 하고, 이거를 전문 의학 용어로는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면역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치유력입니다. 천연치료할 때는 외부에서 8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자연치유력이 정상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가지 자연치유력은 3가지로 다시 나눴는데, 8가지 내용 중에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는 물, 공기, 햇볕, 이것은 환경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 관련된 게 3가지, 음식, 운동, 휴식, 이것은 우리 생활 양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제와 이제 믿음이 있는데, 이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환경, 생활 양식, 마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데, 그 학자들이 말하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86,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6 이렇게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천연치료를 오랫동안 거의 반세기 가까이 천연치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저는 마음의 요인을 99%까지 잡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치료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마음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요양병원에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영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1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1시간은 건강 강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천연치료를 시작할 때는, 이 천연치료는 일반 현대의학하고 차이가 있는데, 현대의학은 병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천연치료는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 의학은 병을 고치는 데 주력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병 고치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을 이렇게 죽게도 만들고, 또 불필요한 투약, 수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병을 고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천연치료는 사람을 고치는 데 주력합니다. 근데 병을 고쳐놓고 사람을 고쳐놓지 않으면 대부분 재발합니다. 근데 병은 고쳐놓지 않아도 사람을 고쳐놓으면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이게 이제 천연치료의 아주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천연치료는 이제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단부터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는 내용들은 신체적인 검사를 하는데 대단히 정확합니다. 소대변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 또 CT, MRI. 이제 저희들은 그거를 참고를 하고 병원 검사상 나오지 않는 병의 원인을 찾는 검사를 또 합니다. 이걸 HPIT 검사라고 그래요. 건강기능통합검사. 그래서 뉴스타트 내용을 이제 마음 부분을 좀 확대해서 12축으로 된 바퀴 모양으로 해서 햇볕에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세 문항, 물에 관한 대표적인 세 문항, 예를 들어서 공기에 관한 세 문항, 이렇게 해서 36가지 문항을 예, 아니요로 답변하게 해가지고 예는 3점, 아니요는 1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고 바퀴 그림에 집어넣으면은 한눈에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환경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생활 습관 문제인지, 가족력 또는 신체적인 문제인지 한눈에 딱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천연치료를 시작할 때 이제 프리 테스트로 이걸 한 다음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포스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 근데 주요 핵심 문제는 뉴스타트를 가지고 합니다. 뉴스타트는 내가 왜 병에 걸렸는가 하는 정확한 진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진단에 사용되고 내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처방으로도 쓰고요. 병에서 회복이 되면은 재발이 안 되도록 재발 방지 정보로도 씁니다. 그다음에 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예방 원칙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천연치료는 매우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건강에 관련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 공부했던 주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골짜기를 하나 들어가는데 환경 부분에서 햇볕을 선택했습니다.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는 햇볕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어느 탐험대원이 남미에 있는 아주 깊은 동굴을, 안데스 산지에 있는 동굴을 탐험하는데 한 번도 햇볕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미물을 세 종류를 발견했는데 독없는 뱀, 개구리, 나방 등 얘네들은 한 번도 햇볕을 보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탐험이 계속되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구아노라는 이름을 가진 박쥐가 사는데 이 박쥐는 동굴 밖에 나갔다가 또 동굴 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박쥐는 동굴 밖에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즉 햇볕의 영향을 받은 이제 나무 이파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녹색 이런 먹이들을 먹고 동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똥을 누면은 그 똥의 한 70%가 질소 성분이에요. 60-70%가. 그래서 그 독없는 뱀이나 나방이나 개구리가 그거를 먹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햇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모든 열의 98%가 햇볕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2%는 지진열이나 화산 작용에 의한 열. 물론 여기는 이제 핵열은 제외하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는 이 단서가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카오스 상태에 있는 세계를 코스모스로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실 때,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물론 이 빛하고 넷째 날 만든 빛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날도 24시간 주기가 있었어요.
햇볕의 영향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빛이 있으면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햇볕으로 치료되는 여러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참고로 제가 이제 우울증은 어떤 약이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무조건 햇볕 하면 맞습니다. 무조건. 그걸 원리를 알건 말건 간에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결핵균이 확인됐는데 그게 이제 슈퍼박테리아죠. 슈퍼박테리아인데 햇볕으로는 죽습니다. 햇볕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고국 한국은 자살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유명 인사들 또 정치가들 너무 안타까워요. 벌써 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들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자살 예방,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와, 다 우등생들이네. 이제 이렇게 등수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답을 잘 맞추시네요. 참으로 훌륭한 학생들이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햇볕이 우울증을 치료하느냐면요. 햇볕을 받으면, 여러분, 혹시 이제 장마가 져가지고 한 주일, 두 주일 햇볕을 못 보다가, 그 다음에 햇볕이 나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죠? 제가 오늘 왜 빨간 티를 입고 온지 아시겠죠? 햇볕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햇볕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건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햇볕을 보면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이건 화학물질인데 똑같은 화학물질이라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이 무엇이냐 말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 또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은 이제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파킨슨 병을 예방하죠. 그 호르몬.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면 그 호르몬.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몸에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 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은 호르몬이라고 그러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파이토케미칼스 이렇게 말해요. 예, 파이토케미칼.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피톤치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피톤치드는 파이토라는 식물하고 사이드, 약 이게 합성해서 피톤치드라고 그러는데 나무가 발산하는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무가 자기를 해치는 것들을 해충이나 이런 걸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아주 독한 약이에요. 독한 화학물질인데 또 잡초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잣나무 밑에는 잡초들이 안 나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습속에 있게 되면은 치료가 되는데 이제 우리 몸에서 햇볕을 받으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은 다른 이름으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만큼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분이 울적하고 그럴 때 햇빛을 쬐십시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서 그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밤에 불을 깜깜하게 끄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일명 암흑 호르몬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암 치료의 특효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은 요즘은 이제 활성산소,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가 한 90% 이유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80 내지 90%.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면 암을 이기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바이타민 C, 바이타민 A, 바이타민 E, 셀레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런 것들을 엔티옥시단트라고 그래요. 항산화제라고 말하는데, 항산화 작용에 있어서 비타민 C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암 치료에 큰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 C보다도 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게 멜라토닌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의문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수질 오염, 공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요, 소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가지고 세계에서 뭐 한두 군데, 두세 군데만 빼놓고는 다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금을 쳐먹으면 안 보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제 우리가 이 햇볕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고 햇볕 기피 현상이 생겼어요. 이게 환경 오염 중에 으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기 오염, 수질 오염은 그건 별거 아니고요. 빛 오염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빛 오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에는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대기 오염 때문에 자외선이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햇볕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햇볕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칼슘이 충분히 들었어요. 근데 칼슘은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많아져요. 공기 오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알약으로 먹어요. 특별히 갑상선 계통 질병 걸린 사람은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먹는데, 이 신지로이드는 주로 무슨 성분이냐면 비타민 D하고 칼슘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비타민 D를 음식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음식에서 얻으려면은 하루분, 비타민 D가 하루분이 400유니트인데, 이 400유니트의 비타민 D를 얻으려면은 계란을 6개 먹어야 돼요. 우유를 15컵 마셔야 돼요. 버터를 18수저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얼마 안 가서 무슨 병에 걸릴까요? 예, 지금은 햇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병에 걸릴까요? 중풍, 심장마비, 심장계통 질병이나 심혈관, 동맥경화와 관련된 질병의 희생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평상복으로 이런 옷을 입고 얼굴하고 손만 노출된 대로 햇볕에 15분만 노출되면 하루분의 비타민 D가 완성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중풍에도 안 걸리고 심장병에도 안 걸리고 우리 몸에 충분한 이 비타민 D를 섭취하도록. 이제 상당히 흥미롭죠, 여러분? 햇볕이 흥미롭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햇볕입니다. 햇볕에 관련된 그림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화면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네요. 자, 제가 이제 여기는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햇볕 아주 멋있는 그림들이죠. 이게 빨리 안 움직이네요. 예. 자, 이거 빨리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고양이가 일광욕을 합니다. 예. 일광욕을 합니다. 네. 얘가 넣는 거고요. 쟤는 다 움직여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거 사람이 이렇게 뉘어놨는지 모르지만 다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도 일광욕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기 보면은 유리창에 햇볕 나온 데만 개들이 줄줄이 누워 있어요. 여기는 그 거북이 새끼들이 위에서 일광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말들도 모래사장에서 일광욕하고 있고요. 또 곰도 일광욕을 하고 있고, 물범도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 옆에 물개가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사자도 일광욕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바다사자 떼예요. 바다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햇볕에 이렇게 나와서 일광욕을 하고 있고, 여기는 올빼미도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달팽이도 일광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팬더곰이, 이거는 사람이 그냥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불가사리도 일광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쥐들이 빨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쥐들이. 그리고 여기는 병아리들도 햇빛 있는 데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애기하고 강아지들이. 그 다음에 원숭이도 일광욕을 하는데, 이렇게 다 일광욕을 하니까 뭐까지 따라 일광욕을 하냐면 이 헬리콥터까지. 예, 사람들이 이렇게 일광욕을 즐깁니다. 참.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햇볕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햇볕으로,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햇볕을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암에 걸릴까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정말 햇볕이 암을 일으킬까요?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볕이 암을 일으킬까요? 피부암 일으킬까요? 과다하면. 예, 맞는 말씀 주셨어요. 이제 과거에는 피부암, 흑색종이 햇볕에 노출된 부분에 90%가 생긴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 말이 뒤집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한 환자 중에는 항문 안쪽에 10cm 크기의 흑색종이 생겼어요. 그 항문 안쪽 햇볕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흑색종은 아무데라도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많이 끌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제가 확인한 대로는 햇볕은 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질이 많은 사람, 햇볕을 받으면 이 지방질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과잉 자극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실 햇볕이 누명을 뒤집어 쓴 거지, 암의 진짜 원인은 우리 몸속의 지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 근육질로 된 사람은
햇볕을 마음대로 쏘여도 암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거의 4에이커 되는 땅을 농사를 지어요. 혼자. 물론 농기계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제 길에서 보이지 않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뜨거울 때 위에 옷을 다 벗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햇볕을 쬐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 해봤습니다. 제가 암에 안 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평소에 고기를 먹고 흰쌀을 먹고 흰밀가루를 먹고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고 몸이 뚱뚱하잖아요. 비만이 있는 사람은 햇볕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쬐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식생활을 개선하면서 햇볕을 점진적으로 쬐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런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몸이 근육질로 다져진 사람은 계속 햇볕을 쬐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햇볕은 오히려 세로토닌을 만들고 밤에 불을 깜깜하게 끄고 자면 멜라토닌을 만들고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햇볕이 암을 일으킨다고요? 아닙니다. 미스언더스탠딩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좋아하시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 제가 마음에 발견한 대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름이 낀 날도 여전히 태양은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산호세에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제 다른 친구와 함께 가는 중인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It rained cats and dogs라는 표현처럼 말입니다. 억수같이 비가 내렸는데 몇 메터 앞에도 안 보여요. 비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출발 한 5분 전에 도착했는데 이 폭우 때문에 비행기 시간이 늦춰져서 저는 그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같이 가는 친구는 안 가겠다고, 위험하니까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남고 저는 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또 다음 공항에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앞이 안 보이고 다행히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을 했는데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암흑으로 덮이고 이 실망과 좌절과 고통으로 덮여있는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햇볕은 이렇게 10 내지 10만 나노메타 범위의 빛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나누는데 이 가시광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다른 학자들이 이 가시광선은 무지개색인데 햇볕 전체의 33%를 차지하고요. 다른 학자들이 빨간색 밖으로 엄청난 양의 빛이 들어오는 걸 발견하게 돼서 편의상 빨간색 밖으로 들어온 빛이라고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그랬어요. 인프라레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밖으로도 상당한 양의 햇볕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적외선은 약 전체 햇볕의 60% 많이 들어오죠. 자외선은 약 6 내지 7%. 그런데 이 무지개색이나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다 치료에 응용합니다. 이 가시광선, 무지개색은 지금 일본 학자들이 7가지 색을 가지고 조화를 시켜서 2,000가지 이상의 색을 만들었습니다. 색마다 파장이 다 다릅니다. 이 파장을 이용해서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떤 형태의 질병이든지 이 파장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거를 컬러 테라피라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21세기 최첨단 천연치료 분야 중에 하나가 컬러 테라피, 색채 치료인데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컬러 테라피에 관한 색채 치료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누가 지도교수를 했느냐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햇볕 치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외선은 햇볕을 받으면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그게 적외선입니다. 이 열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열의 98%가 햇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은 화학작용과 이제 살균작용을 하는데 어떤 균이라도 햇볕을 보면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결핵균이 햇볕으로 죽는 것은 이건데 햇볕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도 만들어내고 자외선이 비타민 D를 만들면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요. 아까 비타민 D를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서 햇볕에 의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가 뭘까요? 네, 햇볕 맞습니다. 중풍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가 뭘까요? 고혈압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가 뭘까요? 왜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말한 이제 중풍이나 심장병이나 고혈압은 동맥경화에서 오잖아요.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오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콜레스테롤은 포화 지방이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혈관 안에 쌓이면서 혈관이 굳어지면 신축성이 없어지니까 조금 무거운 짐만 들어도 혈압이 팍 올라가요. 조금만 충격만 받아도 혈압이 팍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엷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피 속에 또 지방 덩어리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게 심하면 고지혈증이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 혈액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 지방이 있는데 이게 포화 지방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덩어리들이 생겨서 이 작은 구멍을 딱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압력을 팍 받으면 충격을 받든지 화를 팍 내든지 아니면 무거운 걸 들든지 그러면 혈관의 엷은 부분이 터져버려요. 그게 뇌출혈이에요. 딱 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에서 일어나면 그게 심장마비예요. 그리고 이게 막혔다 터졌다 그러면 뒷골이 묵묵하고 또 이것이 또 이제 그 반신불수로 일으킬 수 있고요. 혼수 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병들을 가리켜서 사일런트 디지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별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한번 나타나면 죽든지 식물인간이 되든지 반신불수가 되든지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든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햇볕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요, 햇볕으로 치료되는 질병들이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햇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볕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햇볕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크루신이라고 하는 저자가 광선치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햇볕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을 쭉 언급을 했는데 수백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햇볕으로 그런 병만 치료된다는 말은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햇볕으로 못 고칠 병이 없구나, 예,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그림은 우리의 동맥을 보여주는데요. 아, 동맥 그림이 지나가 버렸네요. 예. 여기 이제 동맥 그림이 지나갔네요. 근데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햇볕을 보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D가 만들어질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꿔집니다. 예. 콜레스테롤의 콜레스테롤의 분자 구조식하고 비타민 D의 분자 구조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얼른 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얻으려면은 하루에 400유니트의 비타민 D를 얻으려면은 우유 15컵, 버터 18수저, 그 다음에 계란 6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병을 얻을 수 있는데 평상복으로 15분 정도면은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화면이 잘 안 넘어가서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햇볕은 우리 사람 키에 3배 깊숙이 있는 물속의 균을 죽입니다. 똑같은 사료를 토끼에게 주고 일반 전등 아래 놓고 햇볕 아래 놓으면은 햇볕 아래에 있는 쥐의 혈관이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탄광에서 햇볕을 보지 않고 일하는 광부들에게 법으로 자외선 치료를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존 오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슬로우 모션 사진 작가인데요. 이렇게 30분 간격으로나 1시간 간격으로 셔터가 눌러지도록 해놓고 이거를 한꺼번에 쫙 돌리면은 꽃이 이렇게 피는 그림들 보셨죠? 이게 슬로우 모션 사진 작가인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면요. 유리 온상 안에서 사과나무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대개 사과를 심어서 열매 맺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최소한 3, 4년은 걸리겠죠. 3, 4년은 걸리겠죠.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했어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파란 열매가 맺었는데 이 파란 열매가 빨간 열매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유리 온상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 존 오트 박사가 플라스틱 비닐 온상에서 해서 성공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연구가들이 5년, 10년, 20년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것을 우리는 순식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오트 박사가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착유리나 차유리는 적외선은 그대로, 가시광선은 그대로 내보내지만 자외선은 99%를 굴절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햇볕을 쬐이는 시간이 5분도 안 된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를 해볼게요.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요. 회사에 이르러서 사무실 가까이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1분 정도 걸어서 회사에 갑니다. 이제 1분 햇볕 쬐였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올 때 자동차까지 나와서 1분. 또 점심 먹고 들어갈 때 1분. 또 퇴근할 때 1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햇볕을 하루 종일 쬐는 시간이 5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긴 창 모자를 쓰고요. 색안경을 끼고, 이 안경을 끼면은 햇볕에 자외선이 안 들어오죠. 유리 99% 이렇게 굴절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은 병이 참 많아져요. 병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2004년, 5년 1년 동안 방송국 요청에 따라서 이 1년 동안 하루에 40분씩 채널 552번 스카이라이프 TV로 하루에 40분씩 1년 동안 건강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개월분을 햇볕에 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빛과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 6개월 동안요. 그러니까 햇볕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방송 원고 준비하느라고. 나머지 6개월은 뉴스타트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햇볕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요, 제가 6개월 동안 하루 40분씩 햇볕에 관한 건강 강의를 했으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햇볕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알죠?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일광욕을 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일광욕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동물 실험을 했는데, 쥐 실험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존 오트 박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존 오트 박사가 이제 그런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어떤 제품이 나오겠냐면은 이런 등에다가, 이 등은 지금 적외선밖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자외선을 집어넣은 등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게 풀 스펙트럼 라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존 오트 라이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핑크빛 형광등을 전부 켜놨는데 회사 사원들이 조퇴하는 사람이 많고 또 결근하는 사람도 많고 사원들끼리 말다툼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어떤 일인지 그 불빛을 풀 스펙트럼 라이트로 바꾼 뒤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실제로 캐나다 지역에서 제 친구 한 사람이 빛을 전혀 안 보는 마트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켜보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제가 어느 환자가 이 토론토 산 마이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환자가 죽어가는 환자를 한 달 동안 돌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머문 일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햇볕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 목에다 구멍을 뚫고 입으로 밥도 못 먹어요. 여기다 이제 미음 같은 걸 집어넣고 소변 줄기도 파이프를 이게 관을 꼽아놓고 관이 한 7, 8개가 이렇게 꼽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간병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랑 가족들이랑 컨퍼런스를 하고 제가 거기 중환자실 ICU 중에서도 이제 정말 그 임종실 그런 비슷한 데 가서 그 환자를 돌보게 됐는데 제가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이 방에다 켜겠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해서 이제 햇볕을 들어온 겁니다. 인공 햇볕이에요, 인공 햇볕.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 못 걸어 다니니까 제가 발을 들어서 구부렸다 폈다 놨다 이렇게 이제 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일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런 실현을 못 하는데 최소한 식당, 치료실 그리고 각 병실마다 등을 앞으로 풀 스펙트럼 라이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 물론 제 방에 제 연구실에는 풀 스펙트럼 라이트 등이 있어요. 근데 제 그 둘째 아들의 손녀딸 중에 하나가 1월 6일에 태어났는데 자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그 얼굴이 노랗대요. 황달 증상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퇴하기 바로 전인데 제 방이 현재 신학관에 있는 북쪽에 있는 방이라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 방에는 풀 스펙트럼 라이트를 낮에 항상 켜놨어요. 햇볕이 안 들어오는 방이니까. 근데 그 등을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애를 바깥에 데리고 다니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비닐을 치고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창문을 열고, 유리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안 가서 이게 황달 증상이 해결이 됐어요. 이 1950년대 중반에 런던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간호사가 이 신생아를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 간호사는 밖에 나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황달이 든 어린 아이를 돌보는데 의사 선생님은 절대 밖에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너무 밖에 나가고 싶어서 어느 날은 인큐베이터를 열고 아이를 꺼내고 기저귀를 치운 다음에 안고 밖에 나가서 실컷 돌아다닌 다음에 해진 시간 조금 전에 들어와서 인큐베이터를 열고 기저귀를 끄르고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인큐베이터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해진 시간 때 딱 와서 보자마자 놀래면서 어떻게 노란 물감을 칠해놨어? 옥도전기를 발라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통이 났잖아요. 간호사가 딱 땅에 얼굴을 떨기고 제가 안 그랬어요. 햇볕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가 야단 맞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1950년대부터 신생아 황달 증상은 햇볕으로 치료하기 시작해요. 영국에서. 그 다음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지금은 신생아 황달 증상은 햇볕으로 치료합니다. 그럼 왜 햇볕이 황달 증상을 없앨까요? 황달은 뭐냐면 간에서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피 속에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혈색소가 있어요. 이 수치를 계속 낮춰주니까 이 빌리루빈을 담즙으로 만들어서 담낭에 고였다가 나가게 하는데,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이거를 처리를 못하니까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 누렇게 황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달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심심하실까 봐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를. 그러면 간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환자들에게 사실은 제가 병원에 가자마자 비닐하우스를 옥상에다 지어놨는데 불법 건물이라고 철거하라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철거를 했는데, 거기서 암 환자들이 오면 제가 얼굴은 가리고 환부에다가 아마씨하고 숟가루를 개서 손바닥 넓이만큼 딱 붙이고, 이 간이 이 부분이잖아요. 딱 붙이면 햇볕을 2시간 정도 쪼이게 해요. 간의 독을 빨아냅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 숟가루 바르고 햇볕을 쪼이면 간의 독을 빨아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접질려서 넘어졌는데 파랗게 멍들었어요. 숟가루를 붙인 부분만 멍이 안 들어요. 왜요? 숟가루는 어떤 특별한 약이 있는 게 아니라, 숟가루는 아무리 잘게 부셔도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이게 미세공이라고 그래요. 숟가루에 이런 그 빨아들이는 그런 이 효력을 애드섭션이라고 그래요. 흡착성. 숟가루는 흡착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은요, 피부에 근접해 있는 모세혈관의 독을 빨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은 그 내부의 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다 붙이면 여기 피부에 근접해 있는 혈관의 독을 빨아내요. 숟가루가, 햇볕이. 그러면 간에 있는 독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볕을 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면은요, 햇볕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없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쥐 실험을 했는데, 형광등 아래, 햇볕 아래, 풀 스펙트럼 라이트 아래 이렇게 나와서 실험을 했는데, 형광등 아래에 있는 쥐는 7달 반밖에 못 살아요. 쥐의 한 달은 사람의 10년이에요. 근데 햇볕 아래에 있는 쥐는 16달을 살고요. 풀 스펙트럼 라이트 아래에서는 15개월 반 살았어요. 근데 수명만 긴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도 햇볕에 있는 쥐가 스트레스를 가장 잘 극복하고요.
성질이 핑크색 아래에 있는 쥐는 굉장히 싸나워가지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햇볕 아래에 있는 쥐는 자기 새끼를 돌봐요. 성격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빛이 어떤 빛이냐에 따라서 성격에 영향을 주고 수명에도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물리적인 빛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이 햇볕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암도 고치죠. 고혈압도 고치죠. 혈당이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은 사람은 올려주고 저혈압은 올려주고 고혈압은 낮춰주고 기가 막히다니까요, 햇볕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정말로 귀중한 기별을 전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40분씩 6개월 동안 햇볕에 관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느라고 햇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햇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은 햇볕에 가서 쏘입니다. 햇볕. 알라스카는 공기가 맑고 환경이 좋지만 자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조량이. 6개월은 햇볕이 아예 없어요. 또 6개월은 햇볕이 저 석양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느 나라가 자살 인구가 많을까요? 당연히 일본이죠. 일본은 안개 끼는 날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물리적인 햇볕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데, 자,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는 짧게 하고 끝납니다. 물리적인 햇볕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온 세상에 비치는 빛.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인 햇볕도 햇볕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지만 이 빛을 만드신 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마다 모든 것을 비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의 목숨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천연치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의 입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런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건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다시 광고하겠습니다.